옛날 옛적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죠. 그 후엔 우린 토마스 가이드를 사용했죠. 기억나시나요? 오늘날 운전할 방향을 잡거나 길 잃은 친구에게 소풍 장소를 보내거나 운동하는 동안 얼마나 멀리 갔는지 추적하는 데는 오직 하나의 마법 기술이 필요합니다. GPS라고 불리죠. 여러분은 곧 이것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GPS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의 약자로 실제로는 군사 발명품이었어요. 첫 번째 이름은 나브스타였고 첫 번째 위성은 1978년에 발사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브스타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전히 진행 중인 작업이었죠. GPS는 1995년에 미국에서 완전히 작동되었고 1996년에는 자동차에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최고 품질의 신호는 2000년 5월까지 군사용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이때 모든 민간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GPS는 미 공군에 의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 수신기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확성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GPS와 러시아의 글로나스 위성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합니다. GPS는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인터넷 연결이나 전화 신호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같이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죠. GPS는 말 그대로 어디에나 있으며 이제 여러분은 당신의 자녀나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는 친척들을 추적하기 위해 GPS 깔창도 구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작동할까요? 간단히 말해 GPS는 세 가지 기본 구성 부분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위성, 지상국, 수신기죠. 오늘날 인공위성은 우리의 조상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했던 별과 별자리와 같아요.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 있어야 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지상국은 레이더를 이용해 위성이 실제로 있어야 할 곳에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여러분의 전화기 또는 차에 있는 수신기는 위성으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신호를 따릅니다. 4개 또는 그 이상의 GPS 위성들로부터 여러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면 미터 또는 심지어 몇 센티미터 안의 정확성으로 여러분의 위치를 구별할 수 있답니다. GPS 시스템에는 32개의 활성 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중 24개는 핵심 위성이며 나머지는 다른 위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 8개의 비상교체 역할을 합니다.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수리가 때로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10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GPS는 비가 오던 해가 뜨던 어떤 날씨에도 작동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GPS가 3변 측량 메커니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려면 지구상에 있는 수신기는 최소 4개의 위성을 봐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들리지만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2D 및 3D 3변 측량술 2D 3변 측량술은 지도상의 위도와 경도 위치를 계산하는 걸 말합니다. 포레스트 검프 스타일로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위스콘신에 있는 집에서부터 달린다고 봅시다. 그리고 며칠간 달리기를 한 후 처음으로 멈췄다고 해보죠. 여전히 미국 안에 있는 건 알지만 GPS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전혀 모를 겁니다. 운 좋게도 여러분은 농부와 마주쳐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지만 여러분에게 첫 번째 실마리를 주는데요. 아이다호주 보이시에서 643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 설명에 맞는 곳은 수백 곳이나 되니 별 도움은 안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많은 단서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죠. 그들은 여러분에게 친절하게 노스다코타주 파고에서 1255km 떨어져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가지고 종이에 2개의 원을 그리면 그것들이 특정 지점에서만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중 한 곳에 있다는 걸 알겠죠? 그래도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서 여러분은 마지막 단서를 알려주는 친절한 걸스카우트를 찾게 됩니다.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659km 떨어져 있어요.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 세 번째 원을 추가하면 단 하나의 교차점만 보일 겁니다. 빙고! 이 모든 자료들이 여러분이 몬타나주 보즈만에 있다는 걸 알려주죠.
여긴 좋은 말이죠. 꽤 간단하죠? 그렇지 않나요? 3D 3변 측량술에 관해서도 기본적으로 같지만 그림의 동그라미 대신 구를 쓸 겁니다. 3D 3변 측량술은 위도, 경도, 고도를 포함하죠. 앞에 이어서 나온 반지름들이 모든 방향으로 뻗는다면 1년의 3D 구를 얻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위성 A로부터 24.14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은 24.14km 반경을 가진 상상의 구의 영역 안에 있을 겁니다. 위성 B에서 32.18km 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이 두 구가 겹치면 원이 보일 겁니다. 세 번째 위성과 거리를 두고 다른 구를 만들면 두 개의 교차점이 나옵니다. 지구 자체를 네 번째 구로 칩시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상에 있고 두 가지 가능한 점 중 하나만 필요하기 때문이죠. 위성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보다 정확한 위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GPS 위성은 위치 및 현재 시간에 대한 정보를 일정 간격으로 GPS 수신기에 전송합니다. 수신기는 신호의 형태로 정보를 얻습니다. GPS 수신기는 GPS 위성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를 분석하여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내는데요. 이는 바로 여러분 위에 우주에 있는 적어도 3개의 위성의 위치, 그리고 여러분과 그 위성 사이의 거리입니다. 무선 전파는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수신기는 신호가 우주에서 지구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그것이 이동했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GPS 위성은 가장 정확한 시간을 유지하는 원자시계를 가지고 있지만 모든 수신기에 이러한 시계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약 5,800만 원에서 1억 1,700만 원 사이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의 휴대폰을 정말 비싸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위성으로부터 받은 정보 덕분에 수신기에는 가장 정확한 시간을 얻기 위해 계속해서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표준 수정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중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체에 대해 시간이 더 빨리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처럼 말이죠. 인공위성의 원자시계는 매일 지상시계에 38 마이크로초를 앞서갑니다. 만약 과학자들이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GPS 위치는 매일 9.6km 더 떨어질 겁니다. 적어도 3개가 아닌 4개의 위성을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물체의 정확한 위치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 3개의 위성과 3개의 구만을 사용하면 비록 틀린 숫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느 지점에서 교차하게 될 겁니다. 4개의 구를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계산 치수를 얻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위성이 수신기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위성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작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성은 예측 가능한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수신기에는 GPS 연감기가 있어 위성들이 곧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추적합니다. 달과 태양의 중력은 궤도에 약간의 영향을 미치지만 국방부는 그것을 해결하고 위성 신호와 함께 모든 GPS 수신기에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냅니다. GPS는 사람과 물체의 가장 정확한 위치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100억 분의 1초 내로 정확한 시간 신호를 보냅니다. GPS에 있는 것과 같이 원자 시계에서만 더 정확한 시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 시스템, 전력망 및 무선 통신망 모두 동기화된 통화 전환에서 정확한 타임스탬프 처리 과정까지 작업을 위해 GPS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건 보너스입니다. 비록 이것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확하고 유용하지만 때때로 GPS는 사람들을 예기치 못한 장소, 특히 시골 지역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길을 잃은 적 있으세요? 저도 있어요. GPS가 진흙길과 정확한 도로를 구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운전자와 승객들에게 그 결과는 상당히 불쾌하죠.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온 화물차 운전사는 한 번은 버건 선 위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는 앞으로 또 뒤로도 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결국 중화물인양 헬기가 그를 구했죠. 그는 구조대원들에게 GPS가 그를 큰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돌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죠. 워싱턴주 벨뷰에 사는 3명의 숙녀는 헬리콥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가라앉는 메르세데스 벤츠 SUV를 버리고 가야만 했어요. 그들은 자정이 넘은 시각에 운전하고 있었고 도로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GPS가 알려준 곳은 보트를 띄우는 곳으로 바로 호수 속으로 운전에 들어가게 된 거였죠. 또 다른 이야기는 호주에서 일어났는데 3명의 일본 학생들이 차로 노스 스트라드부룩 섬으로 가려고 했죠. 그들의 GPS는 한 가지 세부사항을 무시한 경로를 제안했는데요. 썰물 때는 괜찮아 보였던 섬과 대륙을 구분하는 물과 진흙이 바로 그거였죠. 트럭 운전사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네, 기술은 최고죠. 작동할 땐 말이에요. 여러분은 GPS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나요? 아니면 이것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만요. 아직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세요. 밝은 면과 항상 함께 하세요.